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그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과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바이오 기업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또 유상증자도 또 해서 다일루션이 더 되고 이러면서 주가는 다시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회사를 피해야 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순환에 빠질까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술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앞으로 기술 수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되고요. 실패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기술 수출이 될지 명확하게 짚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팔로우업이 가능하지만 그 시점을 기술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셔야지 기술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좋은 물질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은 결렬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이 기업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은 실상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기술 수출이 임박했습니다라는 가이던스를 줍니다. 앞으로 곧 될 것 같다. 상반기 내에 반드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죠. 그리고 한 분기가 지나도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곧 될 것처럼 가이던스를 주면서 그 사이에 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의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상증자를 할 때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그 좋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는 오릅니다. 그리고 그 오른 시점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은 주주 대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신뢰성이 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좋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아니면은 신약 승인이 나기 전에 아니면은 기술 수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기대감들만 높여놓은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에서는 이런 사례를 좀처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서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는 아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기 전에 기대감만 올려놓고 그 사이에 조금 있으면 한 달 후면은 아니면 2달 후면은 결정이 되고 그 결정을 보고 유상증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전에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술 이전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기술 이전을 할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기술을 이전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밝혀질 때 우리는 가치를 더 주고요. 신뢰성도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조건으로 기술 수출했는지 이 두 가지 다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신뢰성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신뢰도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게 기술 수출할수록 그리고 거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선급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주가는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됐을 때 왜 더 좋다라고 볼까요? 그것은 상업화까지도 고려를 할 때 더욱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술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을 이전했을 때 상업화의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그 회사는 또다시 기술 수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업화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유한양의 랭나자가 가치를 더욱더 받는 것은 그 물질을 사간 회사가 존슨앤존슨이기 때문입니다. 상업화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할 때 20조 원 이상의 연간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구에게 기술 수출했는지 그리고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발표하는 기술 수출일수록 더욱더 인정을 받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가용연수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물론 좋은 임상 결과를 내고 또 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술 수출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들이 기술 수출만 해가지고 흑자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텍,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텍은 평균 3년 정도 후에는 자금을 또 조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에게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주식이 희석되기 때문에 미래의 과실을 그 주주들하고 다른 주주들하고 또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는 그 주당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높은 주가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높은 주가를 유지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의 주는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업체들은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어느 정도 좋은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은 어떠냐?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상증자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은 급급해서 그렇죠? 현금 가용 연수가 거의 0.5, 0.4, 0.2로 낮아진 상황에서 거의 목까지 리스크가 차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그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과 이 현금 가용 연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트렌드가 맞으면서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든가 또 퍼스트 인 클래스의 임상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 기업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술 수출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주가는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기술 트렌드, 그리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풍부한 현금 보유도 당연히 쫓아올 수밖에 없고,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런 주가 희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루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국내 수준의 그런 기술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또 기술 수출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그런 회사들은 자금의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대단히 힘들다. 임상 결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또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향후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을 탄 기업들은 계속 선순환을 타고 악순환을 탄 기업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이오 기업들의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악순환을 탄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또 행동으로 옮기실 바라겠고요. 선순환 구조로 바꾸시라라고 여러분들께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